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4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영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진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인영 소장님 또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새 너무 바빠요. 네. 예, 지금 선거 이제 시즌이 이제 개막이 돼가지고 후보님들 또 상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할 때 상담을 하나요? 상담을 먼저 이제 하시죠, 여러 가지. 그리고 선거 이제 전에 또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같은 것들도 미리 마무리를 다 하려고.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미팅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의뢰하는 후보 측이 이제 전국에서 그렇죠. 거죠? 전국에서 이제 다 상담하시고. 네. 그렇죠. 그 야당 측 인사들도 상담하죠? 야당 측 인사들도 그렇죠. 네, 왜냐면 워낙 좋은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여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통계. 네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일부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서당캐를 찾아주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 우리 서울특별시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님 네. 막강한 영향력. 네, 영향력을 한정적으로 갖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게살이 아닙니다. 스페셜 게스트라고요. 그냥 네, 서울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좀 바쁘네요. 네, 이제 이슈도 많고요. 네. 제가 좀 아까 언급했다시피 우리 공심위에 부위원장님을 맡으셨잖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심위가 이번에는 뭐 도덕성 내지 또 본선 경쟁력 완벽하게 따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후보들 추천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공심위 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하지는 않고요. 아마 다음 주 초쯤에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견례하고 그리고 기본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것들까지 포함한 몇 가지 기본 원칙.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그 도덕성 놓고 엄격하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됩니다. 우선 여성은 우리 당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신인일 경우에 또 장애인들에게도 가산점이 있고 있습니다. 또 청년도 가산점이 있는데 탈당했다가 이제 복당한 분들에게는 페널티가 좀 있죠. 감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 페널티, 감점. 그리고 또 감점 있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죠? 경선 불복종. 그렇죠. 경선에 불복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페널티, 감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평가에서 과거에 사실은 아예 탈락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점을 평가에서 하위 20% 감점을 주는 방식 이런 것도 도입이 됐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광역단체장일 경우에는 현직 우리 국회의원들이 출마했을 때도 감점이 있다고 해요. 네, 현직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4분의 3 이상 채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감점.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만약에 너무 많이 지방선거에 나가시면 원구성에서 기호 2번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엄지척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이거 바뀌면 큰일 나요. 엄지척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번호가 바뀌면 엄지척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약간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엄지척하고 다녔잖아요. 처음에 저희는 그 전만 해도 V를 했어요. 하고 다니다가 그래서 겨우 이제 습관이 되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거기는 이제 늘 엄지를 하다가 V를 하시더니 굉장히 아프더래요. 이 V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더 드는 게 그렇게 굉장히 피곤했다. 아프더라. 그들의 정신세계는 역시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V자를 좀 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겨우 거기도 적응이 되셨을 텐데.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토론회 했습니다. 제가 뭐 세계 여성의 날 혹시 그 오늘 뭐 꽃이라든지 뭐 다른 의원님들 했는데 저는 못하셨어요? 이철희 의원님이 여성 의원님들한테 케이크를 선물했던 것 같아요. 도너츠. 도너츠.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먹고 왔는데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여성 의원님들에게 배려가 있었나요?
이철희 의원님 것만 있었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정의당의 노회찬 맞아요. 의원님께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꽃을 어제 미리 네. 보내주셨고요. 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의 남인순 위원장님 또 네. 이제 간사들이시죠. 정춘숙 간사님, 윤종필 네. 저기 그 자유한국당 간사님, 신용현 네. 바른미래당 간사님. 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 박홍근 네. 간사님 주최로 해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네. 민주주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참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그 정책이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여성 장관 30% 공약이 네. 있었죠. 예, 네. 그것도 달성했고요. 그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여성 장관 30%를 지켰던 정권이 없었죠. 네. 없었던 네. 것으로 제가 그 알고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가 네. 최초이며 유일하다. 유일합니다. 네.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지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30%를 한번 달성하고 나면 조금 유지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죠. 확대되면 우리 한정희 의원님도 장관님으로 가실 수도 있다. 누구나 다 가실 수 있고 여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 여기 네. 소당께 네. 사주셨는데 네, 장관이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식당 위원장님이셨는데 네. 그 외에도 여성 대표성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수위가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네. 인수위 역할을 그랬죠. 대신했었는데요. 네. 그때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공직 사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네. 그것이 공약이었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뉴스 잠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소방 영역에 있어서도 네. 여성들을 조금 더 채용하기 위해서 네. 또는 경찰에서도 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일자리, 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조차도 여성들에게 문호를 좀 개방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라든지 의사결정 기구에도 여성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별 이상 없이 그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달이죠.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국제여성 헌법이라는 그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따른 제8차 이행 보고서 네. 심의가 있었는데 그간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여성의 대표성 지위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이후 10년 한 9년 동안 전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죠? 거꾸로. 네.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치에 여성의 인권 여성과 관련한 차별 시정이 너무 더디다라고 해서 거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께서 이렇게 맹폭을 당하셨는데요. 진짜 그 혼쭐 났다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일본에서 오신 그 위원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누가 더 최악인지 서로 경쟁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현백 장관께서 갔다 오셔서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미투 관련해서 거의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간에 숨겨져 있었던 여성 인권과 관련돼서 그 어떠한 차별적인 그 반인권적 사항에 대해서 결국 거부하고 일어난 것이죠. 이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는 여성들에게 불이익과 2차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은 어떤 여성 행사에서 정 장관님 만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더라고요. 든든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우리 한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빼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각도 여성을 많이 등용하고 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줄 줄 알았는데 딱 한 명 등용한 거예요. 최순실. 그렇죠? 그렇죠. 딱 한 명을 그냥 비선나의 최순실 등용하고 여성 인권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일당백하셨죠. 모든 국무위원을 제치고. 그분의 정신세계도. 연구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 문제 우리 이룡 소장님.
지방선거에 미칠 네. 영향이요? 아니요, 지방선거보다도 네. 그 이제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진보 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소해하고 너무 있어요. 즐거워하시는데 아니, 홍준표 대표가 그냥 진보 인사들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좌파 인사들이 많이 뭐 더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나? 뭐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나? 엮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말 망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뭐든지 말할 거리가 없었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진보 진영을 공격하려는 어떤 정략적인 지금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런 지금 미투 운동에는 여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 이렇게 네.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김부겸 장관도 네. 아마 페이스북에다가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본인의 스스로의 반성 뭐 이런 글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뭐 저 역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남성 우월주의 네. 뭐 가부장 그런 제도 뭐 문화가 이런 거에 있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아마 정치권으로 왔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이 바뀌자는 되고 거죠. 네. 정말 지금까지 그 여성들의 그 억눌렸던 이런 인권 문제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 당 소속 정치인들도 연루됐지만 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굉장히 하지만 불편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적폐였던 거 그렇죠. 아닌가. 네. 우리 사회 네. 그 바닥에 있었던 것을 바로 드러낸. 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용기를 내주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는 생각을 격려해드리고 합니다. 지켜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가 연루돼서 이제 남인순 의원님 또 그때 한정희 의원님도 계셨나요? 그 수사 촉구를 정춘수 의원님에서 네. 우리 이제 젠더 네, 번역 네, 관련한 네, 특위에서 이제 수사 촉구를 했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왜냐면 안 지사를 각별히 다 사랑했던 분이고 다 좋아했던 분이지만 그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것은 이미 확산되고 있고 네.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동지를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그렇습니다. 흐름을 충실히 우리가 따른다는 생각으로 아마 네.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죠? 무겁죠. 네. 성폭력 문제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이건 시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네. 당신들에게 먹잇감으로 준 것이 아니다. 네. 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먹잇감으로 또 하느냐. 그건 이용하는 뭐 거. 저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아실 거라고 이번 봅니다. 미투 운동을 이제 저희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니까 네. 지방선거랑 자꾸 연관시키는데요. 그렇죠. 네. 혹시 미투 운동 관련돼서 그 여론조사 결과 있나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민심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미투 운동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조사는 없는데 네. 5일에서 7일 사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를 보면은 5일에서 7일이면 미투 운동이 전개될 때인데. 그 즈음인 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반영은 됐어요. 이틀 됐어요? 왜 5, 6, 7, 3일 진행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일단 네. 소폭 하락했어요. 대통령 지지도도 현재 이제 65.6%로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47.6%.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 당 소속이니까 당이 좀 지지율이 떨어진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슨 관계예요? 왜 대통령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지율이 떨어져? 모든 악재는 네. 이제 대통령에게 또 그 영향 요인이 되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시니까 영향을 아유, 미치죠. 네. 예. 한숨이 좀 나옵니다. 네. 네. 그 대북 특사단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 네. 기대 이상의 선물이었던 것 그 같아요. 박수 여기서 치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아니 자유한국당이 예측한 것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었어요. 네. 저는 오늘 어느 정치인께서 네. 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거 아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제비 한 마리 오면 봄이 가깝다. 그렇죠. 봄이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봄이 안 왔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으신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의 봄이 평화라고 하는 봄이 네. 반드시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속셈을 또는 뭐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 네.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네. 하는 것에 오히려 조금 그러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남북 문제만큼은 이거 역시도 정쟁을 떠나서 이 당을 떠나서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네.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죠?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대화해라라고도 그러니까요.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게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예,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들이 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할 때 네.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계속 회방과 방해를 했지만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한 3일 전까지도 그 당일날 영하 한 20도를 예측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당일날 낮에 영상으로 맞아요, 기온이 맞아요. 떨어졌는데 아, 네. 정말. 네? 네. 기적적이었어요. 네, 그러고 북한이 이제 뭐 참여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참석하겠다고 그랬고 네. 그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그렇죠. 그랬고 네, 네. 근데 이제 김여정은 그래도 안 올 거다. 그런데- 다 예측했는데 김여정이 온 왔어요. 거예요. 근데 김여정이가 오더라도 김정은의 그 친선을 안 갖고 올 거다를 갖고 왔어. 그리고 우리가 특사를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줄 거다는 또 김정은이와 3시간 후에 바로 만나줬어. 네. 김정은이와 만났을 때 우리 특사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무 조건을 안 달았어. 별 수확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지 자유한국당의 네. 모든 논평에 정반대 반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네. 네.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우리 여야 정상회담 네. 했잖아요. 네네. 네. 영수회담. 영수회담 네네. 했잖아요. 예, 예. 그때 그래도 좀 다 톤 다운 된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네네. 또 유승민 네. 뭐 대표도 다 톤 다운해서 네. 조금 분위기는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 방북 성과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는 2부에 네. 우리 도사님, 네. 네, 정청래 도사님이 나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네. 좀 구체적인 이 얘기를 시대의 나눠보겠습니다. 예언꾼이라고 예언꾼이요? 하셨나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렇죠. 정말 예언 잘하시죠? 네. 저는 신들린 남자라고 아, 그러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을 들고 다니시고 안 신고 다니시고. 네. 우리 한정혜 의원님 그러면 네. 일단은 노동계의 노동운동 전문가. 대표적인 네,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 노동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전 노동계 인사라고는 사실 전 처음 네, 했을 때는 맞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 환노이만 계속 있는데. 네. 되게 근데, 여성스럽고 그러셔서. 근데 강단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처음이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네. 그 지난달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네. GM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군산 공장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군산공장은 이미 폐쇄를 한국 GM에서 폐쇄 결정을 해서 폐쇄를 한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GM 전체 16,000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받았고 네. 그중에 한 2,5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은 차량 생산 중단하고 나머지 직원 2,000여 명 네. 전체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뭐 발표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네. GM 군산공장은 뭐 이 GM 노동자도 문제지만 군산공장 협력사 직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만 딸린 2, 사람들. 3천여 명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쇄 결정이 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저희도 이제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네. 지금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GM 본사가 우리 정부에 이제 지원을 요청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죠. 네. 왜냐하면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 다 하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마불사. 네. 그래서 GM뿐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대형의 사업장은 절대로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고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긴급 자금 좀 뭐 이렇게 해주세요. 구조조정 어떻게 해보도록 할게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투입을 해줄 거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 예산 지원으로 어쨌든 타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부나 그런 일이 닥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네. 또 오늘 당장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간의 성동조선에 투입된 정부 자금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네. 해서. 네. 근데 뭐 결국 회생이 불가능해서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요. 네. GM 대우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면밀하게 실사를 하겠노라. 실사 검토를 해서 그간에 도대체 경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GM 대우 자꾸 GM 한국 GM 한국 GM의 네.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니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 역시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런 조건들을 그런 조건들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사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실사 일정을 좀 잡고 있는데 네. 이 실사 일정이 생각보다 쉽게 잡혀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참 모순이네요. 정말. 한국 GM의 네. 경우에는 내부를 막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차 배정 빨리 할 테니까 조금 가치 있는 신차 배정 할 테니까 빨리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차 배정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한 2, 3년 정도 유지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차 배정했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고 실사가 명확하게 끝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신차 배정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땜빵이냐. 그렇죠. 땜빵.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GM이 해왔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면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신차를 배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 2, 3년 명맥 유지 이렇게 하다 안 되겠네요. 치고 빠지는 거.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고 면밀하게 실사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하게 지금 이제 계속 임단협 관련해서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노사도 당사자인 만큼 뭔가 자구안을 산업은행이라든지 그 주주들이 선뜻 좀 희망적인 뭐가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안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GM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정부한테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돼야지 지원의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GM에서는 좀 이 자금 요청을 하면서 네. 경영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배짱 튕기기인가요? 약간은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 네. 비협조적인 거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그 의구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GM 글로벌의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공장들은 어지간하면 좀 정리를 한다. 네. 쭉 2010년부터 정리를 해왔어요. 네. 다 정리를 해오고 향후에는 미국과 중국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네. 네. 좀 투자를 하고 또는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돈이 되는 게 뭐 볼트 전기차 볼트인데 네. 그거는 미국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미국서 만들어서 근데 그 볼트를 디자인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 우리 한국 연구소에서 그렇습니다. 예, 한국 GM 연구소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GM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연구소는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는 그 정도의 기술과 연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그렇죠. 들어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한국의 GM의 위기는 그 원인이 뭔가요? 복합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한국 GM만 놓고 보면 도대체 왜 저기가 왜 저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한국 GM의 전체 차량 생산의 용량을 보면 한 100만 대 정도 됩니다. 부평 공장에서 50만 대, 군산 공장에서 30만 대, 창원 공장에서 20만 대. 그런데 지난 한 5년 동안 군산 공장이 한 26만 대 정도를 생산하다가 지금은 뭐 몇만 대도 안 되게끔
계속 줄여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줄여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난 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2014년, 13년, 14년, 15년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줄여와서 지금은 가동률 20% 정도밖에 20%.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도 좀 저조하지 않았나요? 판매도 저조하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잘 팔리는 차량을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리는 차량들을 배정을 하는 방식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잘 팔리는 것들은 좀 가져가거나 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경영상의 문제가 크네. 창원 공장의 경우에는 소형차 라인입니다. 소형차 라인은 흔히 말해서 무슨 마진이 나는 라인은 아니에요. 창원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보통 차량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소형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흔히 말해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차 라인을 생산했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군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GM 글로벌 GM의 전략으로 보면 창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군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저쪽은 이제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고 군산은 폐쇄하는 조건으로 다른 데다 그럼 뭐 신차를 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창원을 유지하고 군산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전환을 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GM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의 미래인데요.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 직접 청취해 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홍영표 한국 GM 우리 지금 특별 대책위가 꾸려졌죠. 그래서 오늘 군산을 내려가셨습니다. 군산을 내려가셔서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우리도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다 같이 감당하겠으니 GM 군산 공장을 정상화시켜달라. 가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GM 노동자들 그리고 군산 지역의 모든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이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국정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세무조사도 해달라 뭐 이런저런 요구가 많은데요. 그거를 핑계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국정조사 한다라고 하면 다 불러가지고 뭐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정말 못하겠네요. 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구태여 그런 걸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사가 철저하게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재정당들이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국 GM에 대한? 이게 이제 GM 본사의 진정성 어려우면서도 그냥 물어봤어요. 답답해서. 아니 저희가 한국 GM의 완성차 라인은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 GM과 연결되어 있는 각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경우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 중에 일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GM 글로벌과의 관계만큼이라도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완성차에 자기들이 부품은 넣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 굉장히 우수한 부품들을 제공하는 게 있고 GM 글로벌은 그거는 그것대로 또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또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역량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약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생산 기지인데 임금 수준을 좀 기존의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연봉 한 4천에서 5천 정도로 그 정리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한번 창출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왜 군산에는 적용될 수 없는가 또는 창원에는 적용될 수 없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에너지를 탑재한 방식의 자동차 라인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방식들을 또는 그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저는 뭐 산업부, 중기부 그리고 노동부 각 제 부처와 네. 우리 정부 여당이 함께 고민을 해서 로드맵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말씀도 잘하시고 전문성이 네, 느껴졌어요. 확실히 느껴지죠. 네, 네. GM 본사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GM 본사 또 많은 노동자들 네. 힘내시라고 여기서 한번 박수 칠까요?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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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 사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 맞아요. 혼나요.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이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밤샘했습니다. 그러셨죠. 아. 네. 알죠. 네. 정말 이 법이 너무 중요한 법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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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을 끌어왔었거든요. 네. 6년. 6년. 19대 때부터 이제. 예. 2012년에 당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고 네. 문재인 당시 후보의 네. 공약이기도 했었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이었는데 네. 19대 때 우리가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계약 5법 네. 만들어서 네. 특별 연장근로 16시간 뭐 더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장시간 노동시간을 부추기는 방식의 법안을 내놓아서 저희들의 공분을 사서 법안 그렇죠. 통과가 안 됐었고요. 20대 국회 들어서서 바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뭐 계속 잘 조율이 되지 않았고 네. 올해 2월 27일 날 네. 저희가 그 법안 소위 들어가면서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네.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이견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박차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앉아 있자. 네. 그리고 파토는 우리가 내지 말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회의가 막 파행될 것 같으면은 정회를 요청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정말 단 한 분도 뛰쳐나가시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뛰쳐나갈 만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꽤 많았어요. 성격상. 홍영표 그래요? 위원장님부터 해서. 홍 위원장님은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법안 소위는 안 들어오시는데. 법안 소위구나. 이게 이제 네.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서 서성이시는 거예요. 서성. 이러시면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는데. 네. 더 많이 뽑히신 거 아닌가 이제 하는 약간 걱정이 빠지신 것 됐습니다. 같아요. 네, 약간 빠지신 것 같아요. 환노위에서 통과되는 과정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은 제가 공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 야당 간사님들께. 야당 이게 간사가 누구였죠? 이미자, 자유한국당은 네. 이미자 의원이시고, 이미자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삼아 의원이신데, 네. 마침 또 여성 3인방이에요. 그래서 좀 특히 대화나 합의할 때 좀 더 잘 소통이 잘 됐을 소통이 것 잘 되지 같은데. 않나요? 소통이 좀 됐죠. 네. 근데 그 두 분이 노동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세요? 이미자 의원은 뭐 노동계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시고, 네. 김삼아 의원님은 이제 주로 가사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변호사. 그러니까 이혼 조정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 같은 거 많이 하시는 이혼조도 노동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데 조정. 조정.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공을 좀 드리길 이게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지. 우리가 그렇죠. 가고 싶은 목표는 저긴데 네. 이게 뭐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그다음에 이제 티타임, 점심도 굉장히 자주 많이 먹었고요. 그냥 뭐 회의 없어도 점심 먹자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티타임 같은 거 이렇게도 하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제 선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선물 바구니도 이렇게 좀 드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끈기 네, 있게 끈기와 했죠. 인내심, 집념. 저도 뭐. 그래서 아무튼 꾸준하게 그렇게 그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이 신뢰를 쌓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간사들 3명이 일단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파토 내지 말자.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보자. 네. 합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사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이 그러면 각 당에 가서 이번에는 무조건 아무도 못 나간다. 이거 합의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천명을 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간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여성의 힘을 대화, 타협,
끈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번에 이 법안 통과시키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가 안 되면 다시 흩어져서 각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다시 만나서 간사들이 모여서 다시 조율하고 그걸 또 가서 또 조율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소통을 되게 전문적으로 하셨네요. 전문성을 가지고 끈기와 가지고. 네, 우리 한 의원님이 또 엄청난 친화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함철 같은 사람 끌어들이는 게 있거든요. 네. 강서구의 진함철. 네. 그래서 거의 지역 유권자 대하듯이 야당 간사들을 대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뭐 선물도 사주고 네. 커피도 같이 먹고 네. 이러면서. 참 잘하셨네요. 네. 그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당론이 있을 때 간사가 그 당론을 뛰어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간사분들끼리 잘 조율해서 합의하면 네. 가끔은 야당 간사들이 지도부를 설득해서 올 때도 있었나요? 좀 그럴 때도 있었죠. 사실은 질문 좋죠? 네. 이렇게 하기 전에 저랑 그 홍영표 위원장이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를 한번 만났었습니다. 따로. 이게 이제 야당이 부담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내대표로 하여금 조금 자유롭게 간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줘달라고 하는 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노 위원장을 꼬셔가지고 위원장님 우리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그래도 노동계 출신이니까 네. 얘기라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가십시다. 김성태 의원이 노동계 출신이라고요? 노동계 출신입니다. 아, 그래? 잘 아는데. 예, 예. 근데 요새 모습은 전혀 노동계 같지 않아. 맞아요. 그래도 처음 원내대표 됐을 때 노동자와 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저 그때 실수를 금치 못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만나서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안을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 듣고 판단 이게 뭐든지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돼 이렇게 하지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회의장에 제가 김성태 의원 만나고 얘기한 거 막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것도 몇 개 있던데 뻑하면 이제 도대체 저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왜 자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만나나 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약을 푼다 그래야 되나요? 약 타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놓은 것이 좀 컸다고 보고요. 효과적이셨구나. 마지막에 저희가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미자 의원의 리더십이나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높게 평가를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부터 허락을 그러니까 이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밤 1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께 계속 전화를 하는데 가합의 안을 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하자 저질러자 이랬는데 안 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의 수석 전문위원이 네. 그 야밤에 김성태 원내대표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집으로. 그나마 그 김성태 원내대표 가까운 곳에 계셔서 강서라서 강서을이죠. 라서 또 지역구에 자주 만나시겠구나 행사 때. 구청 행사에선 자주 보죠. 자주 만나시겠구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걸 또 이제 꼼꼼하게 다 보시고 네. 이 정도면 되겠네. 들었던 얘기들도 좀 들어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된 것인데 꾀가 필요한 거네요. 꾀가 소통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그 야밤에 전체 회의를 또 했던 것이 네. 소위를 하고 난 뒤에 밤새 이거를 전체 회의를 그 다음 날 해버리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 반발을 하겠더라고요.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시간을 주면 안 되니 바로 전체 회의를 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네. 그 야밤에 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당계 43회거든요. 네. 43회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칭찬한 것은 그 이미자 의원, 우리 한정희 의원님 처음 예. 칭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죠. 맞아요. 야당이라도. 그럼 해야 돼요. 하는데 네. 그만큼 잘한 게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것만큼은 그렇습니다. 칭찬하셨어. 법안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법안을 처리를 해놓고 난 뒤에 노동계 경영계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놓는 성명서 말고요. 네. 이거 안에서 섭섭하다,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 이거 말고 네. 뒷 얘기를 네. 저희가 조금 들었는데 수고하셨다고. 네. 굉장히 진일보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당과 같이 하셨던 그 노동 쪽 학자 네. 되시는 분들, 교수님들께서 정말 큰일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여야 의원님들, 간사님들 정말 큰일 하셨다고. 그러니 제가 어찌
우리 김삼아 의원님과 이미자 의원님과 김삼아 의원님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렇죠. 방송 그럼요. 소당캐.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최저임금법이랑 뭐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또 약한 거예요? 약 잘 타셔. 우리 그 초등학교 제작진 김 국장님이 약사예요, 분명히. 그런가요? 약 잘 타시는데. 아니, 근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서로 그래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법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처리를 해놓고 난 뒤에 서로가 느끼는 홀가분함 그리고 기분 좋은 이런 거를 다른 상임위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뭐 상임위가 이제 장지원 의원 계시고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막 들어눕고 싶네요. 네, 저기 어디서 막 들어누우시더라고요. 네. 이게 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제 기업이나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은 부담이 많이 간다. 된다. 예,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노동계는 5인 미만 한 부분이 제외된 것, 그리고 특례업종이 전면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것, 그리고 휴일 근로 관련한 부분에 중복 할증이 되지 않은 것, 요것에 대한 섭섭함을 말씀을 해주셨고, 경영계의 경우에는 탄력 근로 확대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바람에 이제 사업장의 부담이 잔뜩 늘어나게 된 부분, 그런 많네요. 것들이었죠. 예. 양쪽 다 반발을 공식적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잘한 노동자 합의였구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좀 감소된다는 걱정이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제 우리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진다고 지금 또 불평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의 터울을 좀 주도록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주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노동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사업장에서도 이 대혁신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관련해 보면은 유럽의 한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노동 시간도 좀 줄이고 그리고 다른 방식의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큰 그런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통해서 뭐 100%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려는 길은 정말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의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정부가 좀 더 완성시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나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런 좀 부작용을 좀 줄여가는 데도 좀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데는 뭐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12시간 막교대.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교대로 전환을 하고 3교대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주일 내내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4조 3교대 정도는 돼야지만이 결국은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창출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가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이런 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수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내부적인 선순환 경제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은 굉장히 좀 절실한 과제였다고 봐지고요. 또는 공휴일의 전면 유급화, 민간에까지 적용하는 거 이것도 역시 지난 그 대선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왜 빨간 날을 공무원들, 대기업 그리고 관공서 여기만
유급이고 네. 민간 기업은 그냥 이렇게 무급이에요. 아예 무급이고 쉬지도 못하는 경우인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유급화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유급화가 되면은 우리가 1년 보면은 빨간 날이 1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과 겹치고 뭐 이렇게 따지면 한 13개 정도가 네.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무급이었다가 유급이 되는 그 거니까 연차가 그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연차는 또 별개로 달라요?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노동자들 잘 이해 못하시네요. 되게 중소기업에서는 네. 저 빨간 날 쉬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럼 연차에서 까 그렇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는 연차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는데 연차는 별개로 있고 이것은 아. 빨간 날이 유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하루 일당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만약 당일날 출근을 하게 되면 네. 유급 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증이 붙습니다. 더 예, 돈을- 150%또 할증이 붙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는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유급이 되는 거고 네. 나가서 일을 하면 또 부가적으로 150%가 더 붙어서 250%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급여가 네. 더 만들어지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이게 좋은 결국은 방송. 우리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양극화를 줄이거나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이 그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불만을 좀 표시를 했죠. 대신에 저희가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정책자금,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자금 또는 중소기업 전용 카드 발행 뭐 해서 카드 수수료가 네.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네. 뭐 중소기업 관련한 곳에 네.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에서 또 원하청 관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동반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중기중앙에서도 뭐 저희에게는 저희 환노위원들께는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수입이 약간 감소되더라도 네.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또 네, 우리 뭐 그렇습니다. 자식과 또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과 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또 이 사회가 좋아져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지. 쉴때 잘 쉬어야 네. 돼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쉴 때 잘 네. 쉬어야 돼요. 대통령께서도 연차 이제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제가 이제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연차 네. 휴가를 우리가 이제 다 안 쓰고 거의 안 돈으로 써요. 보상하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ILO 협약에도 연차는 돈으로 보상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를 쓰지 맞아요. 아니하고 잘안 써요. 실제 이제 사업장에 가서 분위기가 보면 쓸 수 없는 분위기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의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미사의 연차가 몇 개씩은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 결국은 내가 돈으로도 보상을 못 받는데 네. 이것을 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남으면 그 다음 연도까지는 적체가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올해 10개를 못 썼어요. 네. 다 못 써서 한 5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그건 다음 해에 네. 연차에 보태 가지고 쓰는 방식 네.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돈으로 보상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약간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좀 갖게 하고 네. 그 휴식을 통한 또 생산성을 또 높이는. 생산성을 좀 고도화하는 것 네. 이런 것이 네.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묶어놓으려고 하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의 경우에 저도 예전에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봐서 네. 아는데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하는 걸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연차를 쓰는 걸로 여기다 적어놓고 나갑니다. 네. 오늘 연차입니다. 네. 해놓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안 되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요. 아,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연차를 쓴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과연 연차를 쓴 것일 걸까? 쓴 것일까요? 이게 이제 실상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맞습니다. 봐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소송을 가게 되면 사업주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네.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제 노동 정책이 남아 있나요? 노동 존중 사회를 노동 존중 사회의 문을 열겠다. 네. 네. 문재인 정부니까 문을 열겠다고 네. 했죠. 네. 네. 그래서 평화의 문도 열었어요. 평화의 문도 네. 열고 지금 막 진짜 바쁘십니다. 네, 정말로.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것들을 좀 범용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죠. 네. ILO에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다 얘기를 하는 게 왜 니네들은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 핵심 협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노동조합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결권, 단결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단체 행동권 네. 이런 것은 직종이나 또는 업무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네. 단체 행동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도 있지만 단결권조차를 주지 않는 경우 경찰이라고 네. 군인이라고 또 뭐 이런 경우 소방관이라고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결권을 주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단결권이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지입차라든지 또는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맞아. 우리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우리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고 이 대표자가 좀 제대로 된 우리 노동 조건이나 임금과 관련해서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침 내년이 ILO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환노위가 정말 할 게 진짜 많은데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ILO 100주년에 그래도 OECD 가입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하려고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어느덧 또 벌써 다 갔나요? 벌써 네. 할 말이 많은데. 방송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렸어요. 뻥 뚫어. 그 경제적 멘트를 하고 계시네요. 네. 돈이 그다지 들지 않으면서 네, 저도 상대방을 이제 기분 좋게 하는. 네. 저도 이제 약사 그런 들어가요. 많이 파셨군요. 약을 좀 네. 저는 약은 많이 먹어봤는데 남은 잘 못 알겠습니다. 타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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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청취자 여러분께. 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국회 상임위 중에서는 인기 상임위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인기 상임위는 아니고 사실은 안 오려고 하는 맞아요. 상임위예요. 네. 안 오려고 하는 상임인데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좀 새롭게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워낙 갈등 사안이 맞아, 많고 맞아. 힘들고 시달리는 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안 오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정말 수고했다고 네, 박수 네. 쳐주시고 해서 사실 우리 환노에 계신 분들이 다들 좀 뭐랄까요 그간의 수고를 평가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네. 많이들 기분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금 아주 그냥 네. 그 의기 결의에 차 결의에 차 계십니다. 네. 우리 이 이정수 시청자,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팟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네. 문재인 정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고 네.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모든 의원님께 박수. 박수. 아니 네. 의원님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인생사도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예전에 네. 그 전혜숙 의원님 인생 맞아요. 스토리 네. 네처럼 한번 한정희 우리 의원님도 소금 선배님. 네. 네. 소금 선배님이요? 짜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소금 전도사세요. 네, 소금 전도사. 그러세요? 양치는 소금으로 해라. 네. 해서 네. 약사님이시니까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너 소금 쓰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금이요 그랬더니
아이, 또 배달 사고 냈구만. 근데 받았고요.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단캐 43번째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네. 정청래 의원님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